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공부. 오늘은 실용영어 대 입시영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한국인이 평균 10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외국 가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좀 무서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가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공부가 입시 위주의 공부라서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먼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입시 영어, 실용 영어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시 영어는요, 그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 중에서 압도적으로 읽기 영역을 많이 강조합니다. 읽기, 독해를 말하는 거죠.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고요. 듣기 조금 있는데 듣기는 되게 쉽습니다. 저희 때는 그 비중도 더 작았고요. 그 좀 쉬웠고, 요즘 학생들도 듣기는 아주 쉽대요. 그래서 너무 쉬워서 그 듣기 문제 푸는 사이에 천천히 말해줘서 졸리기까지 하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문제 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잘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듣기는 쉽게 나옵니다. 난이도가 훨씬 다른 거죠. 그래서 읽기에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용 영어는요, 사람마다 따라 다르지만 듣기와 말하기를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기나 쓰기는 좀 다른 건데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견해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좀 뒤에 나눌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입시 영어만 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외국인을 만난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지 않았어요. 길거리 외국인 거의 못 만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만나죠, 우리가. 외국 나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입시 영어만 했던 거죠. 그나마 듣기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았고, 듣기 테이프 같은 게 있었는데, 전 듣기 테이프 공부를 따로 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이제 해주는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그 모의고사를 치면 그 모의고사 치는 것이 저희 바로 듣기 연습인 거예요. 그 시험 문제로 듣기 연습한다고 할 정도로 듣기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안 했죠. 저희 아내는 또 달라요. 제 아내는 영어를 공부를 잘해가지고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미. 네, 외국인도 많이 만나고 서울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특수한 환경이기도 했어요. 그 환경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입시 영어 중에서도 완전 입시 영어만 했습니다. 책으로만 본 거죠. 근데 대학 가서 그 원서를 보거나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어요. 다 그냥 술술 이렇게 해석 잘 하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가면서 하면서 그 영어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영어는 영어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도구로서 자기 걸 충분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를 가르쳐 주신 영어 선생님들과 그 어떤 교육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세월이 지나니까 외국에 갈 일이 생겼죠. 학교에 갈 일도 생겼습니다. 미국 학교에 갈 일도 있었고요. 동남아에 있는 어떤 학교에 가서 한 10명 정도 되는 외국인과 함께 디스커션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 대만 사람, 싱가포르 사람 있었고, 미국 사람이 있었고요. 스위스 사람이 주최를 하는, 오가라이즈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 몇 분 있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있고, 일본인 사람도 있었고, 중국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이,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이 제일 영어를 잘했어요. 근데,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외국 갔다 오신 적 있냐고, 외국에 사셨냐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발음도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들이랑 같이 영어 회화 공부를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조그만 스터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스터디 그룹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했는데 그 대학생들과 같이 하는 영어 회화에서도 별로 뒤지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 학생들도 하는 정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 회화 수준이라는 게 되게 짧거든요. 그 문장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화 공부하는 거는 그 읽기 지문 길게 공부하는 거에 노력에 반의 반도 안 들어갑니다. 그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어 문장이라는 게, 이만한 걸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해보니까 회화는 어렵지 않다. 듣기 말하기는 그 입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실용 영어도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 영어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해요. 입시 영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어로는 수능을 목표로 한 영어죠. 또는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명확해요. 어떤 것이. 근데 실용 영어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그 영어로 외국에 여행할 정도다. 이럴 수 있겠죠. 또는 미국에서 슈퍼마켓이나
뭐 세탁소나 이런 가게에서 내가 손님 맞이시 할 수 있는 정도 영어, 그것도 실용 영어죠. 또는 미국의 학교에 가서, 영국의 학교에 가서 외국 교수들과 함께 디베이트를 하겠다, 토론하겠다. 또는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서 내가 뭔가 나의 제품을 소개하고 그것들에 대해 설득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비판할 때 내가 그걸 반발하겠다. 그게 다 실용 영어의 범위거든요. 근데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여행 가서 잠깐 하는 정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세탁소나 슈퍼마켓이나 뭐 이런 식의 뭐 식당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그 외국 손님과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정도의 영어. 이러면 제 생각에는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면 됩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3년 걸려서 할 그런 정도의 공부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한 6개월 정도 바짝 하면 되는 정도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아까 후자의 경우 외국 바이어들과 만나서 디베이트를 하면서 내 제품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뭐 반론을 제기하면 그에 대해서 논정하고 또 외국 교수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질문 듣고 그래서 또 디베이트를 하고 이런 정도 수준의 영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입시 영어 정도 수준의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반박하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입시 영어 중에서 그 듣기는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쓰기하고 말하기 이거를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동시에 하면서 이게 뭔가 이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형에서는 말하기랑 쓰기 또 장문이죠. 그거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테스트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데 읽기와 듣기를 잘하면, 특히 읽기를 잘하면 말하기 쓰기는 항상 비례하진 않지만 상당히 비례한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이제 귀로 듣든지, 문장을 보든지,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내가 말을 하죠. 근데 그 문장이라는 게 완전히 뭐 듣기만, 뭐 읽기만 잘하고 말은 너무 못한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연습을, 물론 못해서, 연습을 안 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대학 가서 외국 만나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연습을 해야죠. 대학 가서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쳐줬다? 또는 학교에서 뭐 안 가르쳐줬다? 그게 아니고 못 가르쳐줬답니다. 상황상. 시험이 없으니까.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에 그게 안 나오니까. 출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또는 우리의 자녀가 어떤 사람을 나는 왜 영어를 공부시키냐. 영어 외국에 나가서 잠깐 동안 여행할 사람이다. 내가 또는 내 자녀가. 또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실용 영어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외국 바이어들한테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될 사람이다. 뭐 M&A를 한다. 또는 저기 외국에 가서 학교에서 내 논문을 발표하고 학자들과 디스커션을 한다. 그럴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입시 영어 하는 만큼 악착같이 읽기를 시키고요. 그 독해하는 거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말하기, 쓰기도 그에 준할 만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했던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읽기가 되면 그 말하기는 상당히적으로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절반 뭐 읽기와 말하기가 완전히 독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읽기가 되면 그 뭐 거의 반은 된 거거든요. 발음 교정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말 좀 플루언트하게 하게 하면 되니까 그건 훨씬 쉬워지죠.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서 나의 목표, 내 자녀의 목표가 뭐냐? 그냥 잠깐 여행하는 거냐? 그냥 학자로서 또는 뭐 거래하는 사람으로서 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실용영어 하는 건요 생각보다 쉬워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저는 영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 영상 올린 적은 없지만 저는 영어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습하면 이거는 그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연습하면 오르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운동 같은 거 있죠. 근육이 붙는 거. 좀 근육이 잘 붙는 사람은 이제 조금 하면 또 빨리 붙고 좀 못하는 사람은 좀 늦게 붙죠. 그래서 이게 항상 붙게 돼 있거든요. 저 같은 이제 뭐 운동 체질 아니더라도 턱을 몇 번 하고 나면 막 아파요 이게 근육이 채워진다는 근육이 자라나게 느껴져요. 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경사가 차이 안 크다는 거죠. 어떤 거는 이제 그 천부적으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기울기가 엄청 크게 하고
아는 사람 느끼한 그런 학문분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영어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저같이 그렇게 영어에 그 관심도 없었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조차도 영어 회화하는 것 정도는 노력한 만큼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용 영어를 주장하시는 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실용 영어를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현실 여건상. 그러면 입시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대학 가서 하면 된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